네, 안녕하세요. 올치아니언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소화가 안 되는 분들, 특히 소화가 안 되고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불편하고 이런 증상으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특히 체질적으로는 태양인 체질에서 소음성 태양인, 그리고 태음인 분들, 소음인 분들, 소양인 분들도 있긴 있어요. 실제로 저희 내원하시는 분들도 소양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좀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소음인이나 태음인 같은 좀 음인 체질에서 이런 증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 질환으로 굉장히 고생했었는데요. 읽어보시면 저는 소화불량, 특히 자율신경실조증, 비염, 후각상실, 메니에르병까지 이것저것 질병으로 되게 고생했었고 해당 질환으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2달 만에 15kg 이렇게 감량이 됐던 적이 있는데 식사를 잘 못하고 거의 이런 시험 기간 때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로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밥을 안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엄청나게 빠졌었고 지금은 제가 70kg가 넘지만 과거에는 40kg대 후반까지도 체중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 이물감, 답답함으로 굉장히 고생했었기 때문에 차라리 먹고 내가 힘들 바에는 안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이랑 전체적인 치료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화가 너무 안 된다. 목에 이물감이 반복된다. 특히 식후에 더 그러거든요. 혹은 아침에 기상하셨을 때. 혹은 뭐 주무시기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이 쪼여온다. 가슴이 답답하고 배 하복부나 상복부가 뭔가 계속 그득하고 이렇게 가스찬 느낌이 드는 거죠. 팽만감이 든다거나. 그리고 자꾸 체한다. 음식을 먹고 나면. 그리고 멍하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소화 쪽에만 이렇게 내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집중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한 위장염이나 뭐 위궤양 뭐 이런 것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자율신경,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위장을 움직이는 미주신경 이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목 이물감이라는 증상을 갖고 계시다면 이 미주신경이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미주신경은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인데요. 내 몸을 회복, 재생, 소화, 흡수 시켜주고 쉬게 해주는 신경인데 이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즉슨 내 몸이 쉬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신경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보시면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몸을 좀 빠르게 대응 판단해가지고 이런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내 몸이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긴장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혹은 좀 잘 집중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기능을 하고요. 혹은 땀이 나게 해서 접지력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죠. 부교감신경은 특히 미주신경은 내 몸이 쉬게 해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고 인후부 혹은 귀 쪽에 이런 근육신경을 움직이게 해주고 좀 더 이런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좀 쉬게 해주는 감각에 교감신경과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능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목 쪽, 머리 쪽 이쪽이 부교감신경의 영역이고요. 꼬리뼈 쪽 여기는 물론 비뇨생식기계통 영역이긴 한데 여기가 부교감의 영역, 등허리 쪽이 교감신경의 영역입니다. 신경으로서는요. 요게 근데 어떠한 원인으로든 밸런스가 깨지거나 신경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이 밸런스가 유지가 안 될 때 이것을 자율신경 실종 혹은 자율신경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만성 소화불량이나 목 이물감, 목 조임은 특히 이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이 미주신경, 미주신경이 여기 귀 뒤쪽에서 이렇게 흐르거든요. 여기. 그래서 요 라인에서 목으로 흘러가서 배 쪽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여기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쪼일 때 목조임 증상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율신경 검사라고 하는 HIV 검사를 통해서 보시면 보통 세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교감신경 항진형, 요거는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 불안되는 초기형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소화불량이 많이 동반되는 시기는 이 부교감신경이 떨어지는 시기, 요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중이 많이 빠지고 좀 전체적으로 만성화돼서 막 3개월이 넘었다, 6개월, 몇 년씩 이렇게 지속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경이 둘 다 저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뭐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검사를 통해서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초음파로 내 몸에서 이렇게 봤다거나 CT를 봤을 때 문제가 없다면 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자율신경 검사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뭔가 이런 증상에 따른 약물을 쓰잖아요. 특히 소화가 안 되면 위장약을 쓰거나 혹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면 이런 차단술이라든지 스내피 주사 이런 것들을 쓰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부교감신경에 대응하는 이런 치료가 별로 없어요. 회복 재생이기 때문에. 즉슨 과거에 우리 한의학의 영역, 보약이나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접근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경과가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전문의랑 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구조와 기능을 구분해서 보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기 아래로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 주변에 아까 미주신경이라든지 이런 신경들이 압박이 되거나 뭔가 눌린다 했을 때는 이거 눌린 거를 풀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신경이 내 몸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삼자리 잘 되게 해드리는 이런 신경인데 얘네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요거를 바꿔드리는 그러니까 원상태로 복구시켜주는 이런 기능적인 치료 이 두 개가 회복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능적인 요인으로서는 한약 치료가 먼저 필요한데 진맥을 통해서 환자분의 체질을 진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런 분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체질에 따른 한약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불균형에 따른 그 불편한 점들을 복구시켜 드리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통해서 내 몸이 회복되고 되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원래 불편했던 이 소화기 증상 말고도 뭐 비염이라든지 천식, 알러지 증상, 피부염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치료의 가장 좀 핵심은 이 도침이라는 건데, 끝이 날카로운 일자형의 침이에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두껍고 일자형의 칼 같은 도구고 제가 미니 수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이 신경절들에서 막히고 소통이 안 된 데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부위에다가 이렇게 약침 치료, 성질에 따라서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미주신경이 아까 흐르는 부위에다가 회복 재생시켜주는 체질별 맞춤 약침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흐름이 막혔을 때 이렇게 조금 큰 침, 저는 조선대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경락소통을 시켜드리기도 해요. 혹은 불균형이 있을 때 제가 내장춘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장은 결국에는 이 신경 신호를 받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신경 신호가 불편했을 때 내장이 굳고 기능이 떨어져서 흔히 말하는 담적병이 생기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불균형을 해소시켜드리는 자율신경 교정요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도 제가 차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의학적으로는 체질을 구분을 하고 이 체질별 식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건강할 때는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좀 힘들 때, 체력적으로 힘들고 몸이 병으로 불편할 때는 이 체질별 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말씀드리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화불량과 목 이물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한의학적인 대처 방법과 이런 치료 방법을 말씀드려봤고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이렇게 의학 정보 잘 제공해드리고 항상 환자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김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